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박차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교차로의 신호등은 녹색 신호, 직진 신호입니다. 잘 가려고 하는데 1차로차가 갑자기 앞으로 들어오면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쾅 들이받았습니다. 1차로차가 그냥 쭉 갔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2차로로 들어와서 멈췄을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직진 신호, 녹색 신호인데 1차로 차가 2차로로 들어와서 멈추고 2차로 차는 1차로 차를 들이받았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되고 있고요. 1차로에서 차가 오네요. 그런데 1차로 차 브레이크 잡더니 실속거리에서 갑자기 돌아왔고 딱 멈춥니다. 아이쿠. 1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툭 들어오고 불과 2초 만에 사고 나는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앞에 신호등 녹색 신호인데 왜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듭니까? 실속거리에서 그렇게 누르면 어떻게 해요? 깜빡이도 안 켜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급제동하면은 나보고 어쩌라고?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앞차는 이번 사고는 100대 0은 아닙니다. 80대 20입니다. 2차로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라 앞에서 구급차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구급차 피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100대 0은 아니고 80대 20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앞에 구급차가 있었나요? 영상 보시죠. 블박차 잘 가고 있고요. 저 앞에서 뭐 번쩍번쩍 하네요. 번쩍번쩍. 이럴 때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이쿠. 영상 계속 보면은요. 구급차 맞네요. 구급차가 지나가네요. 아하. 교차로 신호는 직진 신호인데 구급차가 나 좌회전할 테니까 좀 양보해달라고 불을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1차로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았고요. 그리고 2차로에서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구급차가 들어오니까 덩 멈춘 거예요. 블박차로서는 그 당시에 앵앵앵앵앵 삐요삐요삐요삐요 소리를 못 들었대요. 나는 구급차 오는 거 몰랐다. 그리고 당신이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안 보였다. 근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 그러냐? 구급차 때문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1차로에 섰으면 되지. 거기서 왜 2차로 들어와서 그 1차로 가만히 섰으면 될 거 아니냐? 따라서 80대 20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가 100대 0이 되려면 즉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어야 그래야 100대 0입니다. 법규 위반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 운전자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블박차 잘 가고 있고요. 1차로 차가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저기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죠?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죠? 앰뷸런스 앵앵앵 소리는 안 들렸다 하더라도 맞은편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면은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저 뭐지? 궁금하죠? 그리고 번쩍번쩍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내 신호를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면서 이게 뭐야? 가도 되나? 그리고요. 내 앞에 가던 2차로 앞에 가던 차도요. 브레이크 잡죠. 앞에 가는 차도 브레이크 잡네? 뭐 있나 보다. 아까 번쩍번쩍 했지? 그리고 2차로 가던 차 브레이크 잡았지? 1차로 가던 차도 브레이크 잡았지? 뭐 있나 보다. 그러면서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렇게 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상대차가 1차로에 서도 되는데 상대차는 아마 저쪽에서 번쩍번쩍 하는 차를 피해서 2차로로 나가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멈춘 것 같아요. 양보를 해주려면 구급차 양보해주려면 1차로에서 섰으면 되는데 따라서 2차로 피해서 빠져나가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멈춘 상대차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1차로 차가 브레이크 잡고 2차로 차도 잡고 브레이크 잡고 그런 상황 그 차들이 브레이크 잡기 전에 미리 내가 조심하면서 나도 미리 이상한 상황에 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 아쉬움을 블박차에게도 10% 또는 2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0대 10 또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미끄러운 날이었습니다.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고요. 불박차 뒤에 가고 있었는데요. 잘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불박차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미끄러지면서 쿵!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에 오토바이 가고 있죠. 신호등은 녹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황색으로 바뀌었고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고 이거 쿵! 앞에 가던 오토바이가 좀 약간 좀 불안정스럽게 간다 싶더니 넘어졌는데요. 왜 넘어졌을까요? 눈 온 날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 사고는요. 저 사고 난 위치를 보시죠. 사고 난 위치가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 바로 여기죠. 횡단보도는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거기가 얼었기 때문에 아스팔트보다 더 미끄럽죠. 아마 저 횡단보도에 흰색 페인트를 지나면서 바퀴가 미끄러져서 그래서 넘어진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넘어졌고 불박차가 뒤에서 미끄러지면서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질 때 불박차가 봤어요. 보고 브레이크 탁 잡았지만 눈길에서는 쭉 미끄러지죠. 이번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측에서는 오토바이의 보험사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 뒤에서 오는 차가 왜 나를 들이받습니까? 뒤에서 들이받는 차가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제가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건 잘못이에요. 앞차랑 거리를 좀 띄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는 것도 잘못 아닌가요?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거죠?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잘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졌으면 그건 오토바이가 잘못이지. 오토바이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가던 차가 갑자기 넘어졌으니까 불박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잘 가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100% 잘못이다 라는 판결도 있어요. 그건 어떨 때냐면 자동차가 1차로 가고 있었고요. 2차로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는데 나란히 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다. 그럼 자동차에 잘못 없죠. 오토바이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오토바이가 100% 잘못이다. 그것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고 있던 옆차로에서 가고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을 때 그래서 자동차랑 부딪혔을 때 그런 경우는 자동차 잘못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같은 차로죠.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 있었죠. 자동차가 뒤에 가고 있습니다. 뒤에 가고 있는 차는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멈추면 그 뒤를 부딪히지 않고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그게 안전거리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야 됩니다. 앞에 차가 어떻게 멈추든 그 뒤에 따라서 멈출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이번 사고 오토바이랑 불박차랑 거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오토바이가 앞에 가고요. 몇 미터 될까요? 이 화살표 하나도 채 안 되죠? 저 화살표 길이가 3m 정도입니다. 3m가 안 돼요.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한 2m 될까요? 저렇게 가까이 가면 오토바이가 계속 가면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멈추고 넘어지면 불박차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지요. 특히 미끄럽기 때문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더 확보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갑니다. 게다가 오토바이가 브레이크까지 잡으면서 조금 불안하죠? 조금 불안한데 계속 그럼 미리 좀 거리를 띄웠어야 돼요. 근데 계속 같이 갑니다. 계속 같이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횡단보도에 들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들어서서 이때는 오히려 아까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가 더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오토바이 넘어지고 불박차랑 오토바이랑 거리 1m 조금 넘겠네요. 2m가 채 안 되겠네요. 불박차 브레이크 잡더라도 밀리지요. 밀리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뒷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뒷차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끄러운 때는 이럴 때 한 20m 정도 뛰어줘야 돼요. 20m 뛰었으면 20m 뛰고
그리고 충분히 감속했으면 오토바이 넘어지는 거 보고 천천히 뒤에 멈출 수 있었겠죠. 눈이 내린 날 천천히 가야 되죠. 눈이 조금 내렸을 때 20% 감속.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이 많이라는 것은 2cm, 20mm, 20mm 이상 눈이 내렸거나 또는 빙판길일 때 그때는 제한 속도의 50% 이하로, 그리고 미끄러울 때는 50%가 아니라 어쩔 때는 70%, 80%로 감속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감속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뛰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불박차가 잘못했습니다. 앞차와의 앞에 가는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그러나 100대 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원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방금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막 지나는 중이죠. 이제 앞으로 쭉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추면 뒤따라오던 차는 깜짝 놀라겠죠. 앞으로 가야 될 차가 이유 없이 왜 갑자기 멈췄느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그 잘못 30%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가던 차도 급제동해서 앞에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이유 없이 급제동해서 뒷차에게 위험을 주면 안 돼요. 이유 없이 급제동한 거 그 자체 3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급제동은 아니지만 바로 그 전에 넘어졌으니까 급제동과 마찬가지죠. 급제동해서 앞으로 가다가 멈췄으면은 브레이크 잡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가죠. 근데 이건 바로 옆으로 넘어졌어요. 따라서 급제동보다도 오히려 더 뒷차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게 30% 또는 조금 더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가 빙판길, 눈이 내려서 빙판길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진 잘못. 그 잘못은 30 내지 40%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해서 자동차 70, 오토바이 30 또는 60대 40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왼쪽으로 방향 전환할 때는 왼쪽 깜빡이,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때는 오른쪽 깜빡이 켜야 되죠. 불박차가 3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상대차는 2차로 가고 있었고요. 2차로 앞에서 가던 차가 그 차가 왼쪽 깜빡이를 킵니다. 아, 저 차는 좌회전할 건가 보다 싶어서 불박차 쭉 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옵니다. 왼쪽 깜빡이 켰던 차가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네, 3차로로 잘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네, 흰색 차 앞에 바로 요 차입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죠? 네, 왼쪽 깜빡이 깜빡. 자, 그 차를 지나서 저 앞 정선에 이제 가 멈추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갑자기 쑥! 어이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 앞에 아무런 차가 없었어요. 신호는 빨간불. 불박차가 저 앞에 가서 정지선에 멈추려고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살짝 대놓고 저 앞에 가서 꾹 눌러 쓰려고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쭉 가는 거 타력 주행이라고 그러죠. 쭉 가다 그때 브레이크만 밟으면 쓰는 겁니다. 앞에 차가 없으니까 쭉 가다가 정지선에 맞춰서 멈추려고 그러는데 그 차 왼쪽 깜빡이 켜고 가던 차가 그 차가 불박차랑 나란히 돼서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실선 구간에서. 실선 구간은 진로 변경하면 안 되죠. 실선 구간에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왼쪽 깜빡이 켰던 차가 그리고 불박차가 그 옆을 막 나란히 됐을 때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가 똑같답니다. 같은 보험사예요. 보험사에서는 아 이거 100대 0은 없습니다. 90대 10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죠?
아니 그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가다가 시속원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나 못 피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들끼리 사고는 100대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70대 30에서 시작합니다. 상대차가 실선 구간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10% 더 줍니다. 또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켜던 차가 오른쪽으로 쑥 들어왔으니까 벌써 10%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90대 10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90대 10이라면 불박차가 10% 잘못했다는 거죠. 10% 잘못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 10번 중에 한 번은 피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10명 중에 한 명은 피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서서히 가는데 그때 갑자기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니까 얼른 브레이크 잡았으면 멈출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런지 모르겠어요. 과연 불박차가 더 빨리 브레이크 잡았으면 멈출 수 있었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가고 있죠. 저 앞에 이제 정선에 멈추려고 하는데 그 차랑 거의 나란히 돼 있죠. 이때 들어옵니다. 이때. 거의 나란히 됐을 때. 이때 실선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고 멈출 때까지. 네, 여기서 멈추는데요. 불박차 움직인 거리 얼마나 될까요? 한 5m 될까요? 5m 조금 넘을까요? 5m 전후입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저 앞에 정선에 가면 멈추려고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꾹 눌렀으니까 바로 멈출 수 있었지. 만약에 엑셀레이터에 발이 있었던 것이 브레이크로 옮겨왔다 그러면 더 많이 가서 멈추게 되겠죠. 불박차로서는 최대한 빨리 멈춘 겁니다. 이보다 더 빨리 멈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피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차가 혹시 진로 변경에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 차를 잘 보면서 조심해서 운전했어야지. 왜 그에 대비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죠?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3차를 가다가 저 앞에 정선에서 차를 멈추려고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어요. 상대차는 2차로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갑니다. 2차로는 직진차로예요. 눈치를 봐갖고 1차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1차로에 틈이 없어요. 그리고 불박차가 2차로 차를 막 이렇게 막 거의 맞닿을 무렵 그때는 깜빡이가 안 보이죠. 이제는 마지막에는 왼쪽 깜빡이를 끈 채로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1차로 들어가서 좌회전 하려나 보다. 쭉 가다가 안 되면 틈을 보고 1차로 들어가려나 보다. 그래 생각했는데 갑자기 거꾸로 들어왔죠. 그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 예상하면은 절대 운전 못합니다. 깜빡이는 약속이에요. 신호예요. 나 왼쪽으로 가겠다. 왼쪽으로 가겠다는 차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이 깜빡이 켰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그 차가 들어올 때는 불박차는 나란한 상태예요. 나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도저히 피할 수가 없지요. 불박차는 최대한 빨리 멈췄고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90대 10을 계속 주장합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과실기준표에 100대0은 없다. 같은 방향끼리 100대0은 없고 70대 3에서 거기에 깜빡이 거꾸로 켰고 실선구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90대 10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것은 보험사의 기준일 뿐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과실기준표 그거 법원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판사들은 여태까지 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왔던 판결들이 쭉 모여있는 기준 그리고 블랙박스에 있을 때는 블랙박스를 보고 과연 저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었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예상 못했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요. 그 누구도 예상도 못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면 그게 바로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 보험사와 상대편 보험사가 똑같아요. 불박차 운전자가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이거 100대 0이잖아요. 그런데 보험사 직원은 100대 0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90대 10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같으면 분쟁심의위원회도 못 가요. A라는 보험사가 A라는 보험사 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니까 100대 0이다 라고 인정해 주면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이 사건 법원에 소송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목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요. 옆에 서 있던 차가 문을 갑자기 열면 그건 못 피하겠죠? 그 차 앞을 딱 지나는데 갑자기 문을 열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주차장에 빈 공간에 차를 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이 통 열리면 그럴 때도 못 피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조금 특이한 사고입니다. 서 있던 차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방금 쓴 차가 문을 여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병원 주차장인데요.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자, 저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앞에 차 한 대 섰죠. 여기에 차를 세우러 들어가는데 문이 쾅! 하하. 이번 사고 앞에 전면 주차돼 있죠. 전면 주차라는 것은 앞쪽으로 대라는 거죠. 머리를 앞으로 하고요. 정상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나보다 먼저 차가 들어갔어요. 그 차가 문이 살짝 열렸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다가 다시 닫혀요. 그 불박차 운전자는 내 차가 들어오니까 저 차가 문을 열려다가 다시 닫는구나 생각하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차를 세운 그 운전자는 문 열고 내리려다가 문 좀 열어놓고 그다음에 막 자꾸 그러고 문 열다가 상대편 운전자는 아까 차 없었는데 거기 왜 갑자기 들어왔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들어온 옆을 보고 문을 열어야죠. 문 열 때 뒤쪽을 좀 봐야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두 보험사가 똑같답니다. 보험사에서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대요. 이번 사고는 둘 다 잘못하셨으니까 50대 50으로 하시죠.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해요. 문 열 때 좀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봤어야지요. 그리고 조금 아까 문을 열다가 다시 닫았잖아요. 나는 그래서 나를 보고 닫은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어떤 내용인지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차 들어갔죠. 들어갔고 사람이 지나가고요. 문이 살짝 열리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문이 다시 닫힙니다. 이때 불박차가 접근하고 있죠. 아하, 저 차가 뒤에서 차 들어오는 걸 보고 차 들어오는 걸 보고서 차한테 방해되지 않으려고 문을 다시 닫는구나. 그럼 난 들어가도 되겠지. 그럼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때까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때 바로 쾅!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의 잘못이 없으려면 상대차가 불도 전혀 안 켜 있었고 미등도 없었고 브레이크등도 없었고 비상등도 없었고 아무것도 안 켜 있던 차, 아까부터 서 있던 차, 그런 차가 내가 그 옆에 차를 대는데 갑자기 턱 열면 그거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서 있던 차가 아닙니다. 불박차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문이 열리다가 다시 닫혔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저 차 운전자가 문을 열려다가 내가 오니까 나한테 방해되지 않으려고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차가 금방 섰죠. 금방 섰으면 사람이 타고 있죠. 사람이 타고 있으면 사람은 문을 열고 내리게 돼 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았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문이 약간 열려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가 조심했어야 돼요. 금방 멈춘 차, 금방 들어간 차, 저 차에서 사람이 내릴 수도 있다. 저 차 운전자는 나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저 차 운전자가
내가 오는 걸 알려야 되겠죠. 내가 들어가니까 조심하세요. 방법은 뭔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좀 섰다가 그 차 운전자 내리는 걸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차 운전자한테 빵빵 가볍게 빵빵 내가 들어갑니다. 빵빵 하면 나를 쳐다보겠죠. 뒤를 쳐다보고 내가 오면은 그럼 내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러지 않고 저 앞차 운전자가 나를 보고 내 차를 보고 나한테 양보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문을 연 쪽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차가 들어오다 부딪혔을 때 서 있던 차가 출발하면서 사고 나면은 서 있던 차는 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잘 살펴야 되죠. 따라서 주행 중인 차와 서 있다 출발한 차가 부딪혔을 때 그때는 서 있던 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정차 후 출발 차량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문을 열 때도 옆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다른 차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에 대비해서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살폈어야 됩니다. 섰다가 출발한 차는 주변을 살피고 출발해야 되고 멈춘 차는 문을 열기 전에 주변에 뭐가 있나 없나를 살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쑥 문을 연 거. 그것은 문 연 쪽이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지 못한 거. 그 점은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20 내지 30% 정도로 봅니다. 여기 가면은 저 차가 날 못 보면 사고 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을 때 대체로 20 내지 30으로 보는데요. 이번 사고도 그와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 연쪽 80, 불박차 20 또는 70대 3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앞차가 뭐를 밟아요? 불박차도 또 그걸 밟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철판이 놓여 있었어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합니다. 자, 앞에 차가 가다가 뭘 밟고 아이고 펑크만 고속도로 가로등도 없습니다. 1차로에 철판이 떨어져 있는 거 앞차가 밟고 뒤에 따르는 불박차도 밟았는데요. 불박차가 차체 하부가 많이 망가졌어요. 불박차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박차도 일부 못 받을까요? 그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간 차, 바로 앞에 간 차, 그 차가 미리 조심해서 운전해서 철판을 미리 발견하고 비상등 깜빡깜빡 해줬더라면 그럼 뒤에 따라가던 불박차도 조심해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앞차가 못 보고 그냥 밟고 갔느냐?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하시나요? 첫째, 떨어뜨린 차. 둘째, 도로공사. 셋째, 앞에서 밟고 간 차. 이렇게 세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떨어뜨린 차 당연히 잘못했죠.
떨어뜨린 차를 찾으면 그 차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그 철판을 밟은 차에게도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게 되는 거죠. 떨어뜨린 차를 못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도로공사.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민자고속도로도 있죠. 도로공사든 민자고속도로든 그 도로를 관리하는 곳, 그곳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가 휴전선, 철책선 지키듯이 사람들이 쪼르륵 줄 서서 뭐 하나 떨어지면 꺼내오고 뭐 하나 떨어지면 꺼내오고 그렇게 못하죠. 고속도로에 안전 순찰차가 있습니다. 일정한 구역, 몇십 킬로를 정해서 거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위험한 물건이 떨어졌으면 그걸 제거하죠. 계속 돌 수는 없어요. 하루에 9차례 정도 돈다고 그럽니다. 9차례면은 2시간 또는 3시간에 한 번씩 도는 거죠. 가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다. 그런 걸 치우겠지만 금방 지나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20분에 누가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건 치울 수가 없죠. 도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첫째, 순찰을 돌았어야 되는데 왜 안 돌았느냐. 둘째,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충분히 와서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늑장 부렸느냐. 그 두 가지에 해당돼야 됩니다. 낙하물 사고 도로공사의 책임 인정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남는 거는 앞차죠. 앞차가 미리 보고 조심해서 갔더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그 차가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갔으면 나도 뭐가 있나? 나도 조심해서 가야지. 뭐가 있네? 천천히 가야지. 그래서 사고 안 났을 텐데 왜 앞차가 못 받고 그냥 밟고 가는 바람에 나도 밟게 만들었느냐? 앞차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앞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앞차가 피할 수 있었는데도 못 피했어야 됩니다.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시속 100km, 밤에 시커먼 철판. 아스팔트랑 구분이 될까요? 멀리서 볼 때 구분될까요? 전조등이 있으니까 구분될 것이다. 라이트 불빛 때문에. 라이트 불빛 얼마나 비춰지나요? 50m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50m 잘 보이나요? 50m는 어스름하죠. 한 30-40m 돼야 겨우 보이죠. 저기 뭐가 있다 발견한 순간 그때 브레이크 잡으면은 30-40m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합니다. 위험을 느끼고 바로 브레이크 잡더라도 차가 멈추려면 시속 100km일 때 거의 70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밤에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있을 때 여러 대의 차들이 전부 다 사고 나 있는 겁니다. 앞차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컴컴한 밤에 고속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걸 역과했다. 밟고 지나갔다. 자동차 잘못 있나요? 자동차에 잘못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미리 보이지 않고 불빛에 보였을 때는 피할 수 없고 사람보다 철판이 더 안 보입니다. 더 납작하고요. 더 색깔이 아스팔트랑 비슷하고요. 따라서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불박차가 아까 2차로에서 1차로 진로 변경할 때, 차로 변경할 때 앞차의 거리를 좀 더 띄웠더라면 충분히 안정을 띄웠더라면 그럼 앞차가 덜컥 하는 걸 보고 뭐 있구나 속도 줄여야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앞차와 바짝 따라간 것이 아쉽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 철판을 떨어뜨린 그 차를 찾으면 그 차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판을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불박차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딱 하나죠. 내 차의 자차보험, 자기 차량 손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내 차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 철판을 떨어뜨린 차를 찾지 못하면 불박차는 손해배상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보험이 필요한 겁니다.